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내 자식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72살 윤정희 어르신.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식들이 꺼낸 말은 엄마 요양원 가세요. 왜일까요? 진짜 걱정일까요? 아니면 오늘 50분간 우리 함께 이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노후, 당신의 집, 당신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가을, 충남 논산의 한 시골집. 윤정혜 씨 72.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2달째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차가워진 남편.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정희 씨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차리고 어른들 모시고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 그리고 장례가 끝난 바로 그날 저녁. 큰아들 동호가 입을 뗍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가셨잖아요. 엄마도 혼자 계시면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해요? 여기 시골인데. 둘째 딸 선영도 거듭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밤마다 전화해도 안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해요. 그래서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는 건가? 아직 멀쩡한데 요양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 집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데 엄마 혼자 쓰시기 아깝잖아요. 전세 놓으면 4억은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 충당하고 남는 돈은 엄마 병원비로 쓰면 되고. 선영이 거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 사실 저희도 좀 힘들어요. 애 대학 등록금도 있고. 오빠도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정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 장례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벌써 이 집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구나. 엄마 걱정돼요가 아니라 엄마 집 돈 필요해요였구나. 안 돼. 나는 안 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 무슨 생각? 너희 아버지가 이 집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 땀이고 이 마루가 우리 인생이야. 그걸 요양원 비용으로 바꾸라고. 더군다나 남는 돈은 너희가 쓰겠다고.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니? 엄마, 저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시나 봐요.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희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이면 자주 와. 전화해. 함께 살자고 해. 근데 너희는 나를 보내려고만 하잖니. 아버지가 갑자기 가신 게 무서운 건 나야.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어. 멀쩡해. 내 인생을 내가 못 정하면 그게 사는 거냐?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가셨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나를 이미 보낸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네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집을 빼앗기고 시설로 보내지는 운명뿐일까요? 아닙니다. 정희 씨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은 있지만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 비어있는 남편 자리, 울리지 않는 전화기, 창밖을 보며 한숨 쉬는 시간들. 정희 씨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여보, 당신 참 야속해요. 나를 혼자 두고 먼저 가다니. 더 야속한 건 당신 없으니까 애들이 나를 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마, 어제 뉴스 봤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통계. 작년에만 3,661명이에요. 하루에 10명씩.
그래서 나보고 죽기 전에 미리 요양원 가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해요? 여기 시골이잖아요. 이웃도 멀고. 복지관에서 매일 전화 온다. 생활지원사도 일주일에 2번 와. 나 혼자 아니야.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며칠 후 딸 선영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꿈 꿨어. 엄마가 쓰러져 계신 꿈. 너무 무서웠어.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줘. 정희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선영아,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 나는 친구 있어. 복지관에도 다니고 혼자 있는 게 편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매일 불안한데. 오빠도 나도 일하느라 자주 못 가잖아요. 정희 씨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설에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이 집 전세 놓으면 4억. 요양원 입소금 5천만 원, 월 200만 원이면 계산상 10년은 거뜬해요. 그래서 동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중에 좀 제 사업 자금으로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자 드릴게요. 선영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이에요. 엄마, 손주 교육비는 도와주셔야죠. 정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 장례 치르느라 5천만 원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내 집까지 팔아서 너희 사업 자금에 대학 등록금, 아버지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는 거냐?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핑계로 대는구나.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은 엄마 혼자 두면 재산 관리 못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거지. 내 집, 내 돈, 내 인생을 너희가 정하겠다는 거야. 동호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세요? 삐딱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너희는 돌봄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잖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엄마, 우리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근데 돌봄을 핑계로, 안전을 핑계로, 아버지를 핑계로 나를 몰아내려 하지 마. 그날의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고집이 세다고 했고 정희 씨는 자식들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결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식들과의 갈등 후 정희 씨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요양원밖에 선택지가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숙 씨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 왜 복지관 안 나와? 다들 걱정하더라. 나 요즘 좀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갈게. 친구 미숙은 정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식들이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정희야, 너 아직 72이야. 팔팔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근데 미숙아, 나 혼자 여기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갔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정보 하나 알아봤어. 뭔데? 미숙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봤어? 나도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설명회 들었는데 진짜 괜찮더라. 월세 2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원룸이나 투룸인데 혼자 살기 딱 좋아. 근데 진짜 좋은 건 응급벨이 있고 생활지원사가 상주해. 그리고 1층에 건강관리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 있어. 진짜? 요양원은 아니고. 아니지. 완전 독립된 집이야. 열쇠도 내가 가지고. 요양원처럼 단체 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 집처럼 사는 거지. 근데 안전은 보장되는 거야. 나도 신청하려고. 정희 씨는 그날 바로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이민정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으시죠? 네, 매달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자격되세요.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정도예요. 전용 면적 30에서 40제곱미터 정도의 원룸이나 투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층에 공용시설이 있어요. 건강관리실에서는 주 2회 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 혈당 체크를 해주고 각 집마다 비상콜 시스템,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요. 생활지원사가 주 3회 안부 확인과 생활지원을 해주고 공동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실에서는 운동, 여가,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정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 혼자 살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독립은 유지하되 안전은 보장하는 거죠. 요양원처럼 규칙에 얽매이지도 않고 자식들처럼 매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어르신이 주인이세요. 희망을 찾은 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호야, 나 좋은 정보 알아냈어. LH 복지주택이라고. 그게 뭔데요? 월세 20만 원에 독립된 집이야. 근데 응급벨도 있고 간호사도 오고. 동호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해요.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응급벨 누를 시간도 없어요. 요양원은 24시간 간호사가 있는데 복지주택은 가끔 오는 거잖아요. 선영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복지주택은 불안해요. 혼자 사시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요양원 가셔서 안전하게 지내세요. 동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요양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돈 안 드는데 복지주택은 계속 나가는 돈이잖아요. 정희 씨는 실망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전이 걱정이니 아니면 전세금이 걱정이니?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았어. 너희 말은 이제 안 듣겠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가신 후로 내가 뭘 배웠는지 알아요? 삶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당신도 그렇게 원할 거예요. 내가 요양원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의지로 사는 거. 자식들은 반대하지만 나는 가겠어요. 복지주택으로. 그렇게 정희 씨는 LH 복지주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복지주택 신청 소식을 듣자마자 자식들이 동시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전세금. 거실에 모인 자식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사업 얘기 기억하시죠? 이번 달까지 자금 확보 못하면 계약 날아가요. 1억만 빌려주세요. 선영도 동시에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급해요. 다음 주까지 애 등록금 못 내면 휴학해야 해요. 500만 원만.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금은 4억이야. 복지주택 보증금 1,000만 원 제외하면 3억 9천. 동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억, 선영이가 500, 그래도 2억 8,500은 남잖아요. 엄마, 노후 자금 충분해요. 정희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너희가 아냐. 그리고 병원비는? 간병비는? 요양비용은? 내가 치매 걸리거나 암 걸리면 누가 돌봐줄 건데?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돌봐드리죠.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오기 힘들어하는 너희가. 솔직해져라.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지. 나는 필요 없는 거잖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감히 이런 소리 못했을 거야.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를 호구로 보는 거지. 동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우릴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요양원 알아보고 복지주택 정보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탐욕이라니요?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했지. 근데 그 걱정 뒤에 계산기가 있었잖니.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시설 보내자. 그럼 전세금이 남는다. 그 돈 우리가 쓰자. 이게 너희 계획 아니었어? 선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전 진짜 손주 교육비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손주 교육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너 키울 때 내 돈으로 키웠어. 내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 근데 너는 왜 당연하게 내 노후 자금을 손주 교육비로 쓰려고 하니? 나는 너희 할머니가 아니라 아직 살아야 할 사람이야. 동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자 드릴게요. 3%로. 정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빌려줬다가 못 받는 거 내가 몇 번 봤는데. 내 아버지 동생한테 5천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 기억 안 나니?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 결국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너 사업 실패하면? 그럼 내 1억은 날아가는 거고. 나는 그럴 여유 없어. 그때 동호가 참았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있는 거 보기 불편해요. 공간 낭비예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쓰러지시면 우리한테 죄책감만 남는 거예요. 차라리 시설 가 계셔서 우리도 마음 편하고 엄마도 안전하게 지내시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정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하다고 했니? 내가 내 집에 사는 게 너한테 불편하다고. 아버지 빈자리도 채 씻기 전에 나까지 치우고 싶은 거구나. 공간 낭비라고 했지?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너희 교육비, 결혼자금 다 대주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유일한 공간이야. 정혜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걸 낭비라고 하는 내가 너무 야속하구나.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었어. 나는 오늘 확실히 알았어. 너희에게 나는 이미 짐이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부모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는 부담이 됐구나. 정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끝이야.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전세금은 내 노후 자금이야. 한 푼도 너희 줄 생각 없제 시도작에 속 편집어.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입 벌리지 마. 동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뭡니까? 자식도 아닙니까? 정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지. 하지만 독립한 성인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가 진짜 나를 걱정한다면 돈 얘기 말고 자주 와. 전화해. 함께 밥 먹자고 해. 근데 너희는 그런 거 안 하잖니? 걱정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전화는 용건 있을 때만 하고. 그러면서 내 돈은 달라고. 나는 ATM 기계가 아니야. 선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쁜가요? 정희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기적이야. 너희도 부모 되면 알 거야. 자식한테 최선을 다해주는데 나중에 자식이 나를 짐처럼 여긴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신 후 깨달았어. 인생은 짧아. 남은 시간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정희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복지주택 입주는 다음 달이야. 그때까지 나 혼자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연락하지 마. 내가 필요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한마디를 되찾은 밤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정희 씨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30평방미터 원룸. 작지만 따뜻한 내 공간. 응급벨이 머리맡에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 3회 방문합니다. 1층에는 공동식당과 운동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이웃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희 씨는 새집 열쇠를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내 새집이에요. 작지만 내 거예요. 당신 없이 혼자 사는 게 무섭지만 그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3개월 후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저희가 욕심이 과했어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사람이야. 이제 알겠지?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요양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느냐, 남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짧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남은 시간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자식도 사회도 아닌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정혜 씨는 이제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고 독립적이지만 안전한 삶. 이것이 바로 존엄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노후 당신이 선택하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문의 1600-1004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상담 129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존엄하기를 바랍니다.